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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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7월 22일 첫 노래로 웬디 슬기의 밀지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울려도 아프게 해도. 네, 오늘 7월 22일 첫 노래로 웬디 슬기의 밀지마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네, 햇볕이 굉장히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와가지고 아까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희 시장 이렇게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잠깐 촬영했었어요. 네, 근데 잠깐 제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몇 번 더 찍었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굉장히 좀 날씨가 더운데 비가 이렇게 좀 온다고 했었다가 또 갑자기 또 안 온다고 해놓고는 또 지금 엄청나게 무더위가 찾아와가지고 많이 덥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가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저쪽 위쪽 지방, 서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청 덥대요. 네, 거의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덥다고 합니다. 네, 진짜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날 또 잘못해가지고 또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 먹거나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특히 이게 피부가 중요하잖아요. 네, 선크림 같은 거 잘 바르시면서 피부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그리고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그리고 2부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잘 재밌게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아니면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의 자오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피아의 자오선. 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문화의 날 시간인데 저번 시간부터 해서 이번 문화의 날 시간에는 붉은 물결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입니다. 오늘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 역시 저희 그 어퍼컷 세레모니. 네,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네, 이런 엄청난 어떤 명언이라든지 어떤 세레모니를 보여준 히딩크. 네,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감독이 되셨는지, 그리고 대회 직전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을 살짝하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네, 사상 초유의 월드컵 도중 대표팀 감독 경질이라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했던 차범근 감독을 이끄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에게 이제 5대 0으로 이제 아주 대참패를 당해요. 네. 그 경기 이후에 이제 차범근 감독이 이제 경질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 감독이 바로 히딩크 감독입니다. 네. 이때부터 약간 우리나라에서 좀 눈여겨봤을 수도 있어요. 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이제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16강 진출 실패 개최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 세계적인 그런 비난 여론이 벌떼처럼 들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국가대표팀의 어떤 전력 상승을 위한 어떤 대안 같은 걸 세우라고 대한축구협회랑 문화관광부를 좀 압박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IMF로 인해서 그 국민들도 좀 많이 좀 침체돼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거의 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숙적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은근히 좀 잘 나가는 편이었거든요. 네, 뭔가 일본은 16강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만약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이제 일본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진짜 우리나라 그 당시의 정서상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난 그 비난과 뭐 그런 거에 한꺼번에 나오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 중이었어요. 당시 일본은 J리그 흥행에 이어서 프랑스 출신의 명장 필립 트루시에 감독을 영입하고 1999년 U20 월드컵 준우승,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8강, 2000년 AFC 아시안컵 우승, 그리고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 준우승 등을 하면서 그 되게 좀 그 우리나라 대표팀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었어요. 잘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때 세리에 A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던 미드필더 나카타 히테토시와 당시 아시아 최초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인 이나모토 주니치가 활약한 것도 역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일본 대표팀의 어떤 황금기이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게다가 조춘첨식에서 러시아, 벨기에, 튀니지와 함께 H조에 배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이제 러시아, 벨기에, 튀니지가 이제 피파 랭킹 20위 안에 드는 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로또나 다름없는 정말 좋은 조에 속했다 해가지고 16강 진출이 거의 뭐 가시권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벨기에가 지금 뭐 세계 랭킹 몇이었지? 네, 얼마 전까지 1위였잖아요. 네, 엄청나게 잘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좀 중간쯤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네, 러시아도 역시 그렇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일본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당시 기술위원장으로 일했던 이용수 해설위원의 회상에 의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작했던 하루 일과가 뭐냐면 대국민 사과문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몽준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명예회장이죠. 네, 정몽준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용수 그 해설위원과 함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대표팀이 만약에 16강에 못 들게 되면 우리 둘 중 하나는 한강에 뛰어내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자주 섞인 농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배수진을 치고 있었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은 이제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운명을 그래 외국인 감독, 그것도 정말 초인류의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자라고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기술위원회는 누구를 감독으로 영입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을 했고, 그 여지껏 주로 기용되었던 약간 조금 값싼 감독들 말고 조금 비싼, 네, 진짜 화끈하게 내지르면서 세계 초인류급, 네, 좀 난다 긴다 하는 감독을 영입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프랑스 국가대표에게 이제 월드컵 우승을 안겨줬던 에메 자케 감독을 가장 먼저 접촉해가지고 2002 한일 월드컵 때 우리 대표팀을 좀 이끌어달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좀 다가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 자케가 그 이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기술 고문으로 약간 좀 유유자적하면서 이제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나라로 보면은 사실 돈도 많이 주겠다, 뭐 월드컵도 하겠다, 그러면 전폭적인 지원도 하겠다 하니까 당연히 이제 자케 감독한테 접촉만 되면은 거의 뭐 영입은 성사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외통수를 맞습니다. 네, 바로 자케 감독이 그 휴가를 가요. 좀 길게. 네, 좀 길게 휴가를 가는 바람에 그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가더라도
이제 뭐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전화 오면은 다 받고 뭐 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은 전혀 아닙니다. 외국은 내가 휴가를 가면 그냥 온전히 휴가를 즐기길 원해요. 네, 뭐 이게 회사나 이런 데서 전화를 와도 웬만하면 안 받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케 감독이 좀 오랫동안 휴가를 가는 바람에 이게 뭐 이거 전화조차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영입 시도가 약간 허무하게 실패가 됐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감독 우리에게는 조금 그 좋아진 거죠. 네, 그 뒤로 이제 영입 2순위로 접촉했던 감독이 바로 우리의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때 자케 감독이 우리나라 지봉을 잡았으면은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접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히딩크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를 끌고 4강까지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고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을 4강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는 웬만한 축구 감독들이 힘들거든요. 네. 사실 감독이 아무리 좋아봤자 그 선수들의 어떤 그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2002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제 그 조각조각이 맞았던 뭐 그때라 가지고 그렇지만 네. 뭐 어쨌거나 히딩크 감독이 돼 가지고 다행이에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네. 또 어제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네. 어제 그 JCN 노래하며 일하며 그 노래 그 부르는 거 있죠? 고기 대회에 저희 시장에서 청동포차 그 저 사장님이랑 이제 대형식품 사장님이랑 나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청동포차 사장님이 대상을 탔다고 합니다. 네. 그 어려운 대상을 우리 야암상가 시장에서 해냈어요. 한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그 대상을 탔던 네. 청동포차 그 사장님께서 부르셨던 김용임의 내장산이랑 그리고 이제 대형식품 사장님이 부르셨던 나훈아의 보통 여자 네. 이 두 노래 들으면서 우리 자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대상 타신 네. 그 청동포차 사장님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그 참가하셨던 대형식품 사장님도 제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야, 근데 이거 이런 데서 대상 타면 어떤 느낌인가? 네.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케 감독을 이제 영입을 실패한 다음에 이제 접촉한 감독이 바로 우리 거스 히딩크 감독인데 히딩크 감독님은 이제 1998년 월드컵에서 이제 네덜란드의 대표팀을 맡아가지고 4강에 오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레알 베티스라는 그런 이제 팀을 맡았다가 이제 사퇴한 다음에 별다른 이제 활동을 하지 않고 조금 쉬는 타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갑자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다고 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히딩크 감독을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히딩크 감독이 내걸었던 조건들도 조금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네, 보통 약간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하면은 그 우리나라 그 축구 협회의 그 입김이 좀 센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축구 협회에서 원하는 코치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거스 히딩크는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코치와 어떤 이제 스텝을 그 데리고 그 한국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그게 잘 돼가지고 결국에 2000년 12월에 정식 계약을 하고 그 이듬해인 2001년 1월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1년 1월 3일 핀베어백
지금은 감독이죠. 네, 핀베어덱 감독을 지금 그 이제 그때 당시에 수석 코치로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1월 12일에 울산에서 처음 훈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첫 훈련에서 이제 그가 계속 강조하던 것이 이제 강한 체력. 네, 그 정말 그 진짜 그 훈련하는 거 보면은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했다고 해요. 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약간 좀 그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그렇고 그 프로 축구팀도 그렇고 그 어떤 그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은 약간 좀 주먹구구식 그런 훈련들이 많았어요. 그냥 냅다 뛰고 뭐 냅다 공 차고 약간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그걸 보고 이제 체계적으로 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체력 훈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어떤 훈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딱 정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놓는 네, 그런 걸 좀 많이 해놨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호정무호 1기 시절에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를 짊어나갈 이제 여겼던 이제 여러 젊은 선수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동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박진섭이라든지 아니면 박동혁 선수 뭐 이런 이제 뭔가 그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그 칭해지는 젊은 선수들이 그 무더기로 하차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이면을 잘 보면은 그 일단 이제 박동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퇴소를 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좌영표 우진섭이라고 해서 거의 뭐 천재라고 칭송받았던 꾀돌이 박진섭 선수는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뭐 훈련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대표팀에서 영영 거의 삭제됐죠. 네, 그 뒤에 아마 박진섭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안 불려졌을 텐데 아마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이영표 선수 역시 그때 당시에 잠깐 후보로 강등됐을 수도 그 강등됐던 때가 있었어요. 네,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이제 히딩크 감독과 그 핀베어백 그 수석 코치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축구 대표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행해지던 어떤 훈련 같은 것들 뭐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좀 그 막 혀를 내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훈련을 하냐? 네,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어떤 그 체질 개선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그 유럽식의 선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비디오 분석관 뭐 그리고 이제 뭐 체력 테스트 그 트레이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텝들과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요. 물론 전부 다 개선하지는 못했죠. 히딩크 감독도. 네.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히딩크 감독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훈련이 끝나고 이제 대표팀은 이제 홍콩 칼스버그 4개국 축구 대회 참가해가지고 이제 노르웨이, 파라과이 등의 이제 강팀들과도 경기를 했는데 노르웨이한테는 2대3으로 지고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와는 이제 1대1로 그 비긴 다음에 승부차기에서 이제 이겼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한 이제 김병지 선수가 그 당시에 왜 골 넣는 골키퍼다 해가지고 막 그 골문을 비우고 막 많이 나갔었잖아요. 드리블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히딩크 감독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히딩크 감독은 어떤 약간 그 조금 통제되어 있는 그런 전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독특한 그리고 좀 위험천만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거의 뭐 김병지 선수는 거의 뭐 주전으로 안 나왔죠. 네, 거의 뭐 이훈재 선수가 그때 약간 좀 서브 골키퍼였는데 이제 김병지 선수를 이제 어떤 주전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거의 주전으로 나오는 네. 그때 만약에 김병지 선수가 앞으로 막 안 나오고 막 그랬으면은 또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네. 거기다가 그 광복절, 네. 광복절에 이제 유럽 원정을 가가지고 체코에서 이제 체코와 그 뭐 평가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5대 0으로 이제 대패를 했었습니다. 네. 광복절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오대영 감독이라 해가지고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그때. 네, 왜 쓸데없이 이런 이상한 감독을 데리고 와가지고 팀은 이기지도 못하고 막 그런 막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도 이상하게 뭐야 기용한다 뭐 이래가지고 막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습니다. 네, 당시에 히딩크 감독을 옹호한 사람은 훗날 붉은 악마의 중추로 활약한 극소수의 축구 팬들 그리고 당시 기술위원장이었던 이용수 그리고 프랑스에서 히딩크에게 거하게 이제 좀 그 패배했던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 그리고 정몬준 그 축협 회장과 어떤 축협 몇몇 인사들만 이제 히딩크 감독을 그 당시 옹호했고 나머지는 거의 뭐 그냥 히딩크 잘라야 된다 뭐 어째 된다 막 욕을 진짜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런 욕을 먹는데도 이제 꾸준히 자기 이제 할 일 다 했던 히딩크 감독의 그 어떤 정신력을 보면은 야 대단한 양반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한국말을 하니까 뭐 못 알아듣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얘기인지는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근데 대단한 양반이에요. 네, 어쨌거나 이제 체코에서 대패했을 땐 오히려 떳떳하게 네, 강호에게 강팀에게 진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네, 당신들은 대한민국 축구를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멋대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그 이야기하면서 그 굉장히 또 비난의 어떤 그 원초점을 다시 댔어요. 네, 사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 아무리 맞아도 이게 또 그 언론에서 이걸 들으면은 굉장히 좀 그 헐뜯기 좋거든요. 이런 그게 네 그래가지고 맞는 말 했어도 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호의 넌 예뻐. 네, 제가 부른 줄 알았어요. 네, 이름이 정호네요. 네, 나랑 똑같네 이름이. 네, 정호의 넌 예뻐 그리고 쌍두마차의 흙수저도 잘 떠요. 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호의 넌 예뻐 그리고 쌍두마차의 흙수저도 잘 떠져요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이제 조편성 네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2001년 12월에 이제 주무조라고 할 만한 조편성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조편성 했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많이 좀 그 거의 뭐 좌절에 가까운 거였어요. 사실상 이제 개최국 자격으로 이제 톱시드를 받은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포르투갈은 그 당시에 유로 2000 4강을 이끈 루이스 피구를 비롯해서 황금 세대가 포진했었고 피파 랭킹 4위였어요. 네. 그리고 그 피파 랭킹 역시 높은 4년 전 이제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 그냥 탈탈 털었던 네, 네덜란드 대표팀을 밀어버리고 올라온 팀이 바로 이 포르투갈입니다. 게다가 이제 폴란드는 당시 끝발 날리던 리버풀의 이제 주전 골키퍼 두덱과 함께 이제 공격수 올리사데베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 유럽 예선에서도 가장 먼저 그 유럽 예선을 통과했었던 동유럽의 강호였어요. 네, 그나마 이제 좀 만만했었던 미국은 네, 그 당시에 이제 피파 랭킹 13위였죠.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미국이 그 당시에 또 은근히 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그 조편성을 두고 이건 거의 뭐 그냥 끝났다. 네, 라고 막 사람들이 벌써부터 좀 좌절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네, 세계 언론에서도 뭐 좀 우리나라를 그 처음 개최국이 16강에 못 드는 네, 그런 거라고 뭐 어떤 그 불안감을 좀 많이 조성하기도 했었어요. 네. 사실 이제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들은 아무리 못해도 16강은 가는
네, 그런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깨졌던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었어요. 네, 바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이제 그 개최국이었던 남아공 월드컵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떨어졌죠. 네, 하여튼 뭐 그러면서 약간 그 최초의 어떤 개망신을 좀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개망신을 먼저 당할 거라고 수많은 언론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죠. 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일어나기 직전 평가전을 비쳤어요. 빗발치는 비난과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제 전력을 점점 끌어올리던 이제 히딩크호는 월드컵 개막 한 달 전에 대반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를 4대 1로 압승을 하고 잉글랜드와 1대1 무승부 그리고 프랑스에게 2대 3 석패를 당해요. 네. 스코틀랜드 전만 하더라도 그 이제 시차 적응도 안 된 애들을 데리고 무의미한 승리를 거뒀다면서 애써 깎아내리던 언론들이 잉글랜드전과 프랑스전 이후로 태도를 아주 바꿔버립니다. 특히나 1년 전 컨페더레이션스 컵에서 프랑스에게 5대 0으로 지던 그런 거가 지금은 2대 3으로 되게 아깝게 졌거든요. 이 이제 프랑스와의 경기가 우리나라가 전반까지만 해도 2대 1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앙리의 크로스의 일은 이제 트레제게의 환상적인 가위차기로 했었고,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그리고 그때 오심도 났었습니다. 네, 그때 명백하게 프랑스가 그 핸드링 반칙을 해가지고 페널티킥을 줘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그때 당시 페널티킥을 안 주고 코너킥을 줘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깝게 이제 거의 막판에 한 골을 이제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2대 3으로 되게 안타깝게 졌는데 어쨌거나 그 5월 평가전 이후에 대표팀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희망에 찬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좋은 분위기를 조금 이끌고 갔었죠. 네. 그것도 역시 히딩크 감독이 좀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전에 약간 설렁설렁 하다가 이 한 달 전에 완전히 바꿔버리면 그 어떤 그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네, 그런 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당시 이제 2002 월드컵의 엔트리를 멤버를 보면은 일단 골키퍼 이훈재, 수비수 이제 현영민, 미드필더 최성용, 미드필더 최진철, 거기다가 이제 진공 청소기 김나빌의 유비, 유상철,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저거 뭐 헤딩하다가 이제 눈 찢어져가지고 마스크 아니다 코 부러져가지고 그 마스크 쓰고 다니는 마스크맨 김태형, 그리고 이제 그 날샌도의 최태욱, 네, 그리고 이제 설기현, 이영표, 최용수, 김병지, 그리고 을룡타의 이을룡, 그리고 이제 이천수, 이민성, 차두리, 윤정환, 황선홍, 안정환, 홍명보, 박지성, 송종국, 최은성까지 네, 요렇게 이제 엔트리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엔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국, 심재원, 김용대 선수가 탈락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 그 당시에 주전이었던 이영표 선수가 훈련하다가 이게 그 이제 차두리 선수랑 이제 부딪혀가지고 부상을 입거든요. 그래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이영표 선수를 엔트리에서 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네, 그런데 그 회복할 거라고 믿어서 그냥 엔트리에 남겨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별 예선 한두 경기는 그 주전이었던 이영표 선수를 못 썼어요. 그 부상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데리고 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영표 선수가 이제 회복하기 전까지 이영표 선수 자리에 있던 그 포지션을 이을령 선수가 대체를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잘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영표 선수가 돌아왔을 때도 이을용이랑 같이 이제 동반 사용한 기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영표 선수가 그때 이제 부상당했을 때 팀 닥터가 와가지고 근육 파열이라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월드컵 출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그 상황에서 그걸 보고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협회 몰래 네덜란드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아노 필립이라는 이제 의사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몰래 데려와가지고 재검사를 했는데 근육 파열이 아니라 타박상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존 의료진 몰래 이제 호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랬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그 히딩크는 이제 이영표에게 좀 그 좀 잘 치료하라고 해놓고 뭐 잘 뭐 치료했죠. 네. 이렇게 어떤 그 팀 닥터가 그 팀에 그 끼친 영향이 좀 은근히 커요. 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팀 닥터의 말을 듣고 이영표 선수를 엔트리에서 제외했다면 모릅니다. 네, 그 이제 이영표 선수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때. 네, 만약에 이제 팀 닥터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때 뭐 잘못했으면 진짜 큰일 났겠는데. 네, 근데 실제로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네 저번 월드컵이죠. 네, 2년 전 브라질 월드컵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이제 우리 대표팀이 이제 팀 닥터가 이제 예방 주사를 잘못 맞춰가지고 이제 선수들 컨디션이 완전히 망가졌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체력적인 그런 문제도 그렇고 경기력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네, 어쨌거나 좀 팀 닥터라든지 이런 그 이제 몸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은 좀 잘 뽑아놔야 돼요. 네. 뭐 어쨌거나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브라질 월드컵 그 따라갔던 팀 닥터가 잘렸죠. 네, 그래가지고 뭐 여담이었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월드컵이 사실 멤버로만 따지면은 그 2002 한일 월드컵 이후에 가장 좋았던 멤버가 사실 그 저번 월드컵이었던 그 브라질 월드컵 멤버였는데 사실 이번 그 내후년 월드컵에 그 멤버가 사실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조금 그 하락세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 말고 뭐 다른 선수가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거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그래도 그 우리 슈틸리케 감독이 좀 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번 1부 문화의 날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슬쩍 마무리하고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부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리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설수씨, 성탁의 꽃이 필 거야. 네, 갑자기 순간적으로 발음이 안 됐네요. 네, 여기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2부 시간은 첫 순서 심리 테스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심리 테스트 역시 또 괜찮은 재밌는 그런 심리 테스트를 가져왔으니까 또 많이 저와 함께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심리 테스트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듣고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시면 이게 조금 확률이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 요거 라고 딱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들으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숲속에 걷고 있습니다. 네, 숲속을 걷고 있는데 저 높은 곳에 탑이 하나 있고 거기에 시계가 있어요. 네, 근데 먼 곳에 있는 이 탑을 이제 여러분들이 봤지만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시계에
시계의 시계바늘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네, 그 시계바늘은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첫 번째 9시 반, 두 번째 10시 10분, 세 번째 12시, 그리고 네 번째 3시, 다섯 번째 6시. 네.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네. 6시 반, 10시 10분, 12시, 3시, 6시. 멀리 이 탑에 이제 시계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이지만 시계 바늘이 어렴풋이 보여요. 네. 그게 어딜 가리키냐인데 어딜 가리키려나? 네. 약간 저는 약간 좀 근데 이게 그 오전인지 오후인지 안 나와가지고 사실 조금 그런데 좀 새벽이라서 그 잘 안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한 새벽이라는 가정하에 저는 3시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고르셨나요? 네. 9시 반, 10시 10분, 12시, 3시, 6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3시를 선택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리 테스트는 어떤 건지. 오늘 심리 테스트는 남들과는 다른 나의 숨겨진 면모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라고 하네요. 나 이거 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자, 첫 번째 9시 30분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는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소 남들과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로 이제 주변에서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이제 인정받을 만큼 빛나는 분들인데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이제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가치관이나 몸에 밴 습관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개성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좀 개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특출난 네,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선택하신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10시 10분을 선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분위기 메이커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당시 상황 같은 거에 어떤 그 상황 파악을 이제 빨리 해가지고 분위기 잡는 것에 굉장히 능숙한, 네, 그리고 어떤 그 음주 가무에 뛰어난 네,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외로. 네. 주의력과 관찰력, 약간 좀 날카로운 미적 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유행에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머리라든지 아니면 옷을 이제 고를 때 조금 그 오랫동안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 12시를 선택하신 분들 믿음직한 신뢰를 보여주는 섬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좀 섬세한데 그만큼 좀 그 예민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예민한 만큼 가끔 신경질적인 그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약간 좀 실수도 걱정하는 좀 민감한 좀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네, 혹시나 폐를 끼치면 어떠나 약간 요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한 네, 혹시 내가 실수를 할까? 요런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 네. 어쩌거나 이제 굉장히 좀 센스 있고 좀 믿음직한 그런 분들이 12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선택한 3시. 3시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또 그렇게 또 편안하게 그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네.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 편안함이라든지 안정감 같은 걸 주는 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요령을 부리지 않고 그 성실하고 착실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 내가 또 한성실하지. 네. 이런 성실한 분들은 자신의 할 일에 뛰어난 어떤 집중력 같은 걸 발휘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너무 이제 몰두한 나머지 어떤 유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네요. 약간 나랑 좀 비슷한데 이거. 네, 제가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유행 같은 거 잘 모르거든요. 네, 오늘 약간 심 테스트 비슷한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시를 선택하신 분들.
이런 분 이걸 선택하신 분들은 좀 느긋하고 단순한 성격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성격이 다소 단순하면서 평범한 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세한 일에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고 조금은 좀 그 쿨한 분들, 네,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막 그 번잡스러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떤 깔끔한 거라든지 아니면 되게 좀 깨끗한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가끔은 좀 그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래도 쿨한 맛이 있으니까 네, 그냥 쿨한 거 잘 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은 남들과는 다른 나의 어떤 숨겨진 면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저는 되게 좀 만족스러운 그런 심리 테스트 결과가 나와서 괜찮네요.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좀 괜찮은 심리 테스트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오늘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는데 어디 응? 어딨냐? 제가 아까 음. 다비치의 두 사랑 그리고 버블 시스터즈의 시간을 꿈꾸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고 하겠지 내 지금 사랑이 어떤 건지 듣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비치의 두 사랑 그리고 버블 시스터즈의 시간을 꿈꾸다 이렇게 두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2부 마지막 순서인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인데 오늘은 역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네, 가창력 있는 보이그룹 B2B에 대한 이야기 그 세 번째를 합니다. 네. 이 B2B가 이제 복면가왕에 자주 언급이 됐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매회 언급된 수준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두 명의 멤버가 출연을 했습니다. 육성재와 이창섭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나머지 멤버들도 이 복면가왕에 좀 출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팬들이 많아요. 네. 보통 이제 메인 보컬이 담당하는 후렴구와 애드립 뭐 그리고 이제 고음을 부르는데 사실 이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렴구 뭐 애드립 그리고 이제 그 고음 부분 있죠. 클라이막스 그 부분 그거를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불러도 가능한 네, 그런 어떤 그 실력 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2B 노래 부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가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에요. 네. 그래 그 이 B2B가 그냥 자기 노래를 그냥 쉽게 불러서 노래가 쉬운가 보다 해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이제 한번 좀 불러보려고 노래 부르면은 야 요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래가. 네. 그래서 잘 이제 노래 못 부르시는 분들이 이거 부르면은 그냥 노래만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가을에 드디어 이제 숙소를 이사했어요. 그 전까지는 2층 침대 3개와 매트리스 1개로 한 방에서 7명이 다 같이 잤었는데 곰팡이 때문에 이제 벽과 침대 사이를 떨어뜨려 놨고 이제 매니저와도 같이 살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열악한 곳에서 살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돈이 조금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숙소를 이제 옮기게 됐는데 굉장히 좀 괜찮은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 네, 그리고 이제 아이돌 홍수라고 불리는 네, 2012년 데뷔팀에서 거의 그 현재까지 거의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아이돌 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거의 12년에 데뷔했던 그 아이돌들 중에 살아남은 게 몇 없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지금 살아남은 게 이제 B2B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돌 3년 차인데도 주목을 받지 못하면은 거의 뭐 그 그룹은 끝났다고 보는 징크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연예계에는. 네, 그런데 이 징크스를 깬 그룹이 바로 이 B2B예요.
다른 이제 아이돌 그룹과 다르게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올라가면서 인성이라든지 뭐 실력 아니면 예능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면서 그 점점 올라온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음악 사이트 당일 차트아웃에서 음악 방송 3위에서 2위로 차근차근 올라갔고 이제 1위까지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확 뜬 그런 그룹이 아니라 그 점점 인기를 점점 뭐 이렇게 적금하듯이 조금씩 이제 모은 뭐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아이돌 무대에서 자주 보이는 칼군무가 없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거의 뭐 발라드 그룹이기 때문에 애초에 멤버들이 춤을 춰본 적도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 본인들도 춤을 잘 못 춘다고 이제 인정을 했었고, 네. 작년에 이제 발라드로 전향한 이후로는 거의 뭐 안무도 네, 발라드에 맞게 거의 뭐 큰 독작 없이 네, 춤을 보여줄 기회가 없는데, 근데 가끔 그 개인기 같은 걸로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춤추는 장면이 가끔 방송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뭐 아주 못 추는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냥 뭐 적당히 추는 정도예요. 네, 역시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 춤은 어느 정도 또 춥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B2B 노래. B2B 노래 뭘 듣고 가야 되나? 네. B2B의 그 입술을 뺏었어.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B2B의 그 입술을 뺏었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뭐 하는 애들이지? B2B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뭐 B2B가 그 뭐 데뷔 초부터 약간 뭐 비글돌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좀 이렇게 끼 있는 네, 굉장히 까불까불한 그런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하나만 그냥 던져주면은 그냥 멤버들끼리 막 그 이제 그냥 드립이라고 하죠. 막 멘트를 그냥 막 난무하면서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코디들이 병원 좀 보내달라고 화내는 장면도 있어요. 네,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뭔가 서로 뭐 이렇게 웃기려고 다른 사람을 웃기려고 약간 그 욕심들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말로는 다른 그룹은 아이돌 보호하려고 경호원이 음악 방송 그 대기실 지키고 있다는데 이 B2B는 그 대기실 물건을 부셔버릴까봐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뭐야 이건? 다른 데는 이제 B2B가 대기실 뭐 물건 같은 거 부셔버릴까봐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비글돌이라 가지고 방송 관계자들의 일을 보면은 그 되게 그 인성이 바른 그 그룹이라고 해요. 뭐 인사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아이들이 좀 잘하는 거 이제 어른들한테 네, 그런 것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2B의 영상을 보고 다른 그룹의 영상을 보면 뭔가 그 B2B 영상을 계속 보다가 다른 그룹을 보면은 약간 좀 조용한 그룹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B2B가 굉장히 좀 시끄럽고 좀 발랄한 그런 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SNS라고 하죠. 뭐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도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네, 흔히 엽사라고 하죠. 엽기적인 사진 뭐 그런 약간 그 굴욕 사진 같은 것들, 네, 아니면 허세가 좀 드러나는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을 서로 이제 놀리면서 많이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올린다고 해요. 네, 되게 웃기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안 봤는데 그 본 사람들은 굉장히 웃기다고 해요, 이거. 네, 어제 좀 시간 되시면 약간 좀 우울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B2B 검색하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노래 실력으로 칭찬을 하면은 겸손하지만 그 개그 실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더 웃기다고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 야, 얘는 뭐 하는 애들이냐? 네, 진짜. 네. 그 뭐 시상식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월말 무슨 뭐 가요대전 무슨 뭔 축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월말에 시상식 같은 거 그런 거에 이제 오면은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고 포토존이 있잖아요. 사진 찍는 거. 거기에서도 역시 이제 B2B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네, 막 그 뛰어간다든지
막 미친 듯이 뛰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상한 포즈를 한다든지 뭐 무슨 저거 뭐야 뭐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다든지 뭐 이상한 이제 포즈를 해가지고 약간 화제가 되기도 해요. 네, 이 그룹이. 네, 저는 이거 그거 딱 한 번 그거 봤습니다. 뭐 이상한 손 모양 손으로 이렇게 뭐 별인가 뭐 이상한 뭘 만드는 게 있었어요. 네, 약간 이상한 포즈를 했었는데, 네, 참 얘네 참 웃긴 애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약간 그 노래를 좀 잘하는 편이니까 평소에 자기들끼리 놀 때, 이 B2B 멤버들끼리 놀 때 화음을 맞추면서 놀곤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노래 연습을 하는 건지 뭐 노는 건지 뭐 헷갈리는데 이게 직업병이 아니라 거의 화음병이라고 할 정도로 뭐만 하면은 화음을 든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이게 그 다른 멤버를 놀릴 때도 화음을 넣는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육성재를 놀리면은 뭐 육성재 막 이러면서 막 지들끼리 화음을 넣어 가지고 뭐 이렇게 놀린다고 합니다. 네. 평소에도 이렇게 막 노래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건가?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2B의 와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e back again.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B2B의 와우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뭐하는 애들이지에서 저 B2B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B2B가 그 요즘 나온 친구들 치고는. 네. 근데 예전에는 사실 노래 부르는 그 멤버가 이제 한 명 정도 있고 나머지 한 대여섯 명은 거의 뭐 춤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요즘 나오는 그 애들은 노래를 다 웬만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춤도 잘 추고 뭔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어떤 실력이 느니까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뭐 그래서 그런지 그 다른 뭐 인디 밴드라든지 그 그냥 단순히 음악을 많이 사랑하는 네, 그런 이제 다른 가수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오히려 좀 빛을 못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안타까우긴 한데 뭐 아이돌뿐만 아니라 네, 다른 가수들도 좀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뭐한 애들이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붉은 물결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를 했고 2부에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 그리고 뭐하는 애들 시간 B2B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햇볕이 진짜 엄청나게 쬐고 있어요. 네, 진짜 세게 쬐고 있습니다. 사실 차라리 어제 같은 날씨가 좀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오늘은 진짜 덥네요. 네. 근데 이런 날씨가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정도까지 쭉쭉 이어진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무더위 좀 대비하셔서 좀 많이 좀 건강 관리 좀 이렇게 좀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날씨가 너무 더우면은 왜 그 뭐 이렇게 더위도 먹고 일사병, 열사병 이런 거 이제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맛있는 거,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좀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너무 오랫동안 쉬면은 또 이렇게 뭐 냉방병 같은 거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건강 관리 뭐 알아서들 뭐잘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네, 건강이 최고잖아요. 네, 건강을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야암상가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인 라디오에 뭐 신청곡이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고 노래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슬쩍 물러나야겠네요.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B2B의 괜찮아요. 네, 들으면서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이번 주말도 즐겁고 행복하고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